유난히 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조금 심한 것 같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고 왜 이런 보수 그가 집권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가 집권했다기보다는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네.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었잖아요. 만약 이런 걸 네. 시도라도 했다면 언론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첫째는 맞았겠죠. 첫째는 이런 우리 극우 정권이 네. 극우 또는 지금 우리가 또 친일 정권이라고도 하죠. 극우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부가 들어서면 일단 그 과거에 우리 잘 아는 군사 독재 정권이죠. 박정희 독재 네. 정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죠. 네. 그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직접적인 탄압을 가했잖아요. 네. 뭐 국정원이나 그전엔 중정, 안기부 직원들이 언론사 안에서 뭐 네. 좌지우지하고 근데 그러다가 87년도에 민주화 이후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져서 직접적으로 하진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 간접적인 게 뭐냐면 언론사 사주, 그러니까 네. 지금 KBS 사장이라든지 네. 공영방송 사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보내서 이제 경영진을 다 바꾸고 보도국장을 바꾸고 해서 이제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러다가 비판적인 언론이 생기면 이제 이걸 어떻게 탄압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입을 막아야 될까 하다가 직접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 이제 말하자면 쓰리 쿠션으로 다른 데를 시켜서 이렇게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언론 탄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왕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단체는 움직여주고 언론도 움직여준다. 약간 이런 심리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론을 바라보는 그 언론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언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뭔가 뭐 손과 발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굉장히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맞아요. 언론 자유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언론은 통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즉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정권을 10년 동안 민주 진영에게 내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언론은 집권을 하면 무조건 장악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권을 뺏길 것이다. 라는 이런 불안감, 공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요. 뭡니까? 바로 YTN 사장, 낙하산 사장 보내고 KBS 정현주 사장 쫓아내고 네. MBC 김재철 사장 보내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하지 않으면 또 정권을 뺏길 거다. 제가 오늘 언론자유 지수가 한 5월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권 집권 지금 2년 됐잖아요. 근데 네. 62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새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지금 그래프가 나갑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15단계가 추락이 되는데 저는 그냥 언론에서는 이렇게만 보도를 했거든요. 저 그래프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2016년도가 박근혜 탄핵될 때잖아요. 네. 그때가 70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에 가장 역대 최저치죠. 최악. 네, 역대 최저치 최악이에요.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때도 69위였던 건데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6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박근혜 탄핵의 길을
지금 2년 만에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언론 그렇죠. 장악하면서.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 자유 지수를 낸 거잖아요. 전 세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거기서 같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2024년도 기록인데 그런 건 아닌가. 근데 또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그때 우리 언론 자유 지수 자체가 가장 높았어요. 3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나.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지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31위가 바람을 해봅니다. 예, 31위가 아시아 최고였습니다. 맞아요. 아시아 1위였어요. 아시아 1위였고 43위도 아마 아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43위가 이 국가가 180개국 중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언론 자유가 정말 활짝 꽃을 피운 그런 시기였죠. 오히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언론의 탄압을 받으셨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이 탄압받은 게 아니고 언론의 탄압을 받으셨던. 웃으면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백분 토론하시는 그 언론학자 계시죠? 정준희 교수가. 정준희 교수요? 예, 근데 이름을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성일종도 성모 네. 의원이라고 하고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그 특정인을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굉장히 네. 조심스러워서. 그냥 하세요. 네, 좋은 얘기 하시는 건데.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언론 자유의 딜레마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네.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네. 자유를 주면 네. 그 자유를 준 정부를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유를 줬으니까 자유롭게 비난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정부가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면 오히려 꼬리를 내리는 그거를 이제 딜레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언론의 딜레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딱 맞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자유가 만개하니까 정부를 무너뜨리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 참 희한해요. 예, 자유를 주면 그 주인을 물어요. 무는 그런 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네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보도자료 보니까 이런 워딩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언론사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2024년도의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네. 이게 언론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도자료의 그 멘트는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나온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매년 이제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게 보통 이제 주류 언론사인 것 같아요. 주류 언론사. 그렇죠. 아까 그 부자 언론사? 네, 주류 언론, 비주류 언론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네. 비주류라고 불린 그 언론은 혹시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주류 언론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거든요. 외면받고 욕 먹고 있고 있죠. 기레기라고 욕 먹는 게 지금 주류 언론들이에요. 정부와 그 관료 그리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대체로 다 일단 그 오너십 소유 구조를 보면은 재벌 대기업, 건설회사들 네.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조중동이라든지 뭐 대부분 언론들이 어용 언론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즘에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는 그 언론의 본령을 제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언론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주류인 거예요. 시민언론 민들레를 포함해서. 그렇죠. 시민언론 민들레를 포함해서. 네. 저희가 무슨 단독 기사를 쓰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 취재 팀에서 지금 계속 지금 특종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문제 또 네. 지금 비판 언론을 고발 사주했다는 그런 특종도 하고 있고 네. 예전에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그 문제도 제 기억으로는 안진걸 그 소장이 오마이TV하고 민생경제연구소. 네, 민생경제연구소 그분이 오마이TV하고 뉴스타파인가요? 어디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비주류 언론에서 네. 이제 공개를 했고 그렇죠. 또 더 탐사에서 또 특종을 했고요. 또 뭐 있습니까? 명품백
그 서울의 소리에서 소리. 네. 특정한 거 아닙니까? 디올백. 샤넬 화장품. 네. 그 반면에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 등등 그 아류신문들, 조선일보 아류신문들이라고 하는 서울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신문들, 또 경제지들, 또 뭐 대부분의 종편, 지상파 방송들은 이런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천 개입,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엄청 크죠. 이 공천 이슈는 일종의 국정농단이에요. 아니 그 김대남 씨의 녹음 파일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공천했어요. 그냥 그 전제의 모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7시간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씨라고 해서 또 안 되나요? 김 박사님께서 공천을 아예 무조건 공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전제로 7시간을 계속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저도 느꼈고 그렇게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가 저는 어쩌면 지금 아마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도 아마 고민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워낙 이제 크고 파괴력 있고 엄청난 사건이니까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하게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공개가 되고 다 이게 폭발하면 아마 이 정부가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KBS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KBS예요. 조선일보는 제가 그 뉴스토마토에서 그 공천 개입 처음에 보도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 검색을 했어요. 딱 한 건 썼습니다. 무슨 기사였냐면은 공천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반응. 맞아요. 그거 한 꼭 썼어요. 근데 뭐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이런 언론이 무슨 이 권력 감시의 어떤 그 저널리즘의 본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하는 이런 그 언론의 어떤 효능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류 언론들이에요,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